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공공분양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민간 분양에 의존해야만 인서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서울의 공공분양이 시작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320세대 나옵니다. 주소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3호선하고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 역세권입니다. 직선거리 100m 정도 되는데 이거 맘먹고 뛰어가면 1분 안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5호선 계룡역도 가깝지만 오금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옆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엄청나게 번화하거나 정비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동구치소 자리가 완성이 된다면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이곳이 송파의 노른자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의미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헬리오시티 위치가 여기고 그리고 또 재건축의 숨은 강자 올림픽 회미리타 아파트가 또 여기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올림픽 선수 기사촌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라고 부르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이 결국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 분양가를 측정하려고 하다가 허그에서 너는 강동구인데 네가 왜 송파구랑 가격 비교를 해? 정신줄 났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오늘날 둔촌주공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이쪽에서는 방이동 학원가를 많이 다니긴 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 가면 다 대치동 학원가로 많이 빠집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뜬금없이 학원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대치동 학원가까지의 접근성이 결국은 이쪽 송파구에서는 나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척도 같은 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성동구치소 자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는 대략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올 부분은 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려 했지만 일반형 공공분양으로 변경이 돼서 약 320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대략 한 59제곱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실제 좀 작거나 49제곱미터, 51제곱미터 이런 게 주류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공공분양 사전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신이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이타에 당첨이 되고서 포기한 사례도 저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집은 최소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방 3개 욕실 2개는 돼야 수요가 많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말은 매도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매도할 때 일정 수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소형 평형도 인기, 소형 평형으로 수요 몰려, 소형 평형도 완판 이런 기사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마케팅과 부동산 폭등기의 일부 끝물에 잠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뿐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상승기에도 수요가 상당히 적은 평형이 소형 평형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돌려 말하는 스타일인 거 구독자님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랫부분은 공공청약, 본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본청약 시즌 대략 한 6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평형도 여기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정치,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 계획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또 업무 시설로 쓰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가 부분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비싸고 애초에 개발계획 자체를 그렇게 짜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비싸고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상가 공실 문제이긴 합니다. 그 밖에 문화체육 복합시설, 청소년 교육 복합시설 등이
단지 안에 배치가 됩니다. 예전에 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공공분양 추진한다고 하니까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민간 분양을 하지 왜 공공 분양하냐며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 걸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악착같이 도전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일반형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내 집인데 70%만 내 집인 나눔형보다는 아무래도 일반형이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이 부분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라면 일반형을 더 좋아하겠다라는 뜻이지 나눔형이 나쁘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수방사 부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미혼 청년에 해당되는 물량은 여기 없습니다.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이 둘 중에 고민하는 청약 전략을 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는 추첨제 물량이 또 20%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인정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공공분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곳들의 당첨 커트라인은 2,300만 원 이상이었던 걸로 또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인정 금액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커트라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통장 해지한다는 뉴스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을 여러분이 꾸준히 잘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청약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급급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막상 급급매가 내 눈앞에 있어도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운영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시세 체크를 하는데도 저도 100% 확신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은 시대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경제 사정 이거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청약통장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공분양 사전청약 관련 사항들을 보면서 성동구치소 부지의 청약 자격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그리고 특별공급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청약공고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도 자신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생애 최초는 월평균 130%, 일반 공급은 100%, 신혼부부는 맞벌이일 때 140%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기준도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 청약하고 그러면 혼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또 감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깨알 같은 글씨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보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대충 읽어보고 나중에 모르면 유튜브 아저씨한테 모르는 거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 저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저 굉장히 까칠한 부동산 아저씨예요. 소득 기준을 한 번 더 보면 내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거고 우리 가족이 3인 이하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월 평균 620만 8,934원 이하면 일단 우선 공급으로 지원을 해서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여기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 소득이 800만 요거 7만 1,614원 요거보다 높으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모집공고 표니까 이번 달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좀 더 늦게 모집공고가 나온다면 올해 종합소득신고 한 거 반영해서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가성비 높은 분양가인가를 각자가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